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숨겨진 통찰을 찾아보는 더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허리 건강하면 다들 복근 운동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, 우리 등 뒤에 있는 좀 복잡한 조직이랑요. 우리가 매일 하는 숨쉬기, 이게 어떻게 척추 건강의 진짜 열쇠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이 흉요근막, 영어로는 TRF라고 하던데 이게 단순한 근육 덮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이게 호흡이랑 관련이 깊다니,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. 그 흉요근막하고 호흡,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딱 붙어서 영향을 주고받는지, 그래서 우리 몸의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,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거죠.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. 이 연결고리가 만약에 딱 끊어지면 허리 통증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뭐랄까, 우리 몸에 숨겨진 설계도,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숨겨진 설계도라니 흥미로운데요.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부분, 흉요근막, TRF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? 뒷뒤에 있다는데,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. 네,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. 이게 등허리 깊숙한 곳에 있어요. 여러 겹으로 된 아주 질긴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히 허리 부분에서는요, 마치 몸통을 뒤에서 꽉 감싸주는 내부 코르셋 있잖아요. 그 등 쪽 부분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넓은 등근이나 큰 볼기근 같은 큰 근육들 있죠. 또 배 깊숙한 곳에 배가로근, 이런 근육들이 여기에 딱 붙어서 힘을 전달하는, 뭐랄까, 교차로 같은 곳이에요. 아, 그냥 덮개가 아니라 힘을 전달하는 교차로군요. 네, 그쵸. 근데 단순히 힘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신경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자세인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센서 역할도 하고요.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근막 자체가 긴장하기도 해요. 아주 동적인 조직입니다. 그냥 포장지가 아니에요. 와, 그럼 단순 근육 톱개가 아니라 거의 뭐 센서 달린 스마트 코르셋 같은 느낌인데요? 그럼 이제 호흡, 특히 횡격막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그건 그냥 숨쉬는 근육 아닌가요? 맞아요. 주로 숨 쉴 때 쓰는 근육이죠. 근데 정말 놀랍게도 횡격막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안정화 근육이기도 합니다.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. 그때 횡격막이 아래로 쭉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서 배 안의 압력, 이걸 복강내 압력, IAP라고 하는데 이걸 높여요. 아, 배 안의 압력이요? 네, 이게 마치 척추 앞에서 빵빵한 에어백처럼 작용해서 허리를 딱 지지해 주는 거예요. 아하,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려고 맘먹잖아요. 그 전에 횡격막이 먼저 수축을 해요. 몸통을 딱 안정시켜 놓고 나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죠. 이걸 선행적 활성화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죠. 이야. 그러니까 숨쉬는 것 자체가 이미 코어 운동의 시작인 셈이네요. 그럼 이 횡격막의 움직임, 그리고 그로 인한 복강내 압력 변화가 등 뒤에 그 스마트 코르셋, 흉요근막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? 아, 네. 그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.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복강내 압력, IAP랑 연결된 코르셋 효과예요. 우리 복근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배괄호근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수축하면 이 근육이 붙어있는 흉요근막을 옆에서 팽팽하게 당겨줘요. 허리를 꽉 조여주는 거죠. 마치 벨트를 꽉 매는 것처럼요. 아, 배 근육이 등 뒤 근막을 당겨서 조인다. 벨트처럼요. 그렇죠. 그게 하나고요. 둘째는 수압 증폭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등 근육 이야기인데요.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깊은 등 근육들, 척추 세움근 같은 거요. 얘네들이 흉요근막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힘을 빡 주면 근육이 부풀어 오르잖아요. 그럼 그 주머니, 즉 근막 내부의 압력이 확 올라가겠죠. 네네. 이게 흉요근막을 더 팽팽하게 만들어서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타이어에 공기를 더 빵빵하게 넣는 느낌이랄까요? 이 모든 게 숨 쉴 때 만들어지는 복강 내 압력, IAP랑 같이 착착 맞아떨어져서 작동하는 거죠. 와,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. 그러니까 숨을 쉬면 배안 압력이 높아져서 에어팩 역할을 하고 동시에 배 근육이 등 뒤 근막을 당겨서 벨트처럼 조여주고 또 등 근육은 그 근막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타이어처럼
빵빵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허리를 안정시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 자료에 보니까 허리 통증, LBP랑 호흡 패턴 장애, BPD의 연관성이 계속 나오던데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줘요. 허리가 아프면 LBP, 우리 몸은 통증을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호흡 패턴 정해, BPD의 한 형태죠. 아, 아프면 숨 쉬는 게 달라지는군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숨을 쉬면 횡격막을 제대로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. 횡격막의 제 역할을 못하면 아까 말한 복강내 압력, IAP 조절이 잘 안 되겠죠. 그럼 그 에어팩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자연스럽게 흉요근막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이게 긴장하거나 심하면 뻣뻣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만성 요통 환자분들 보면 흉요근막이 좀 두꺼워져 있거나 근막층 사이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뭐랄까 얼어붙은 등 같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거든요. 얼어붙은 등이요? 네. 여기에 스트레스나 또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더해지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고요. 결국 통증이랑 잘못된 호흡이 서로 악영향을 주는 거죠.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. 아, 정말 악순환이네요. 그럼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뭐 특별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? 자료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언급됐었는데요. 네. 가장 핵심은요,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는 효율적인 호흡 패턴을 회복하는 거예요. 이게 기본입니다.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막 이완 같은 수기요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. 또 중요한 건 요가나 필라테스 아니면 DNS라고 동적 신경근 안정화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이런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움직임을 같이 훈련시키거든요. 그래서 깨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. 몸이 다시 제대로 숨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결국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겉에 보이는 복근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몸 깊숙한 곳의 근막과 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호흡, 이 둘의 조화, 이 정교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진정한 코어 안정성이라는 건요, 눈에 보이는 식스팩 근육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계, 호흡, 그리고 근막 장력이 조화롭게 착착 작동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죠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은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길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하는데요. 만약에요, 이 흉요근막이라는 조직이 단순히 힘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긴장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조직이라면 어떨까요? 이 가능성은 우리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 볼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.